우리 지난 시간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끓는 점과 녹는 점, 그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이게 다 물질의 특성이고, 오늘 용해도를 배울 건데, 용해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니? 에요. 내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다고 쳤을 때 물에 설탕을 넣으면 계속 녹는 건 아니잖아, 그지? 처음엔 녹지만 나중엔 더 이상 안 녹는 순간이 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물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설탕도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을 딱 정했어요. 우리 몇 g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냐면 물 100g, 물 100g, 물 100g 딱 정해놓고, 자, 설탕도 녹여보고 소금도 녹여보고 이것저것 녹여본 거야. 그럼 물질마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이 다 다르겠죠. 똑같이 물 100g으로 맞춰놨을 때 좀 많이 녹는 애도 있고 조금 녹는 애도 있고, 그래서 얘가 물 100g에 얼마나 녹을 수 있나, 이걸 용해도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주로 물에다가 녹여보긴 하지만 꼭 물에다가 녹이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만약에 여기 설탕이라고 치면 설탕을 물에다가 녹인다고 쳤을 때 이렇게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면 설탕은 녹는 물질입니까? 녹이는 물질입니까? 녹는 물질이죠. 설탕처럼 녹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용질이라고 불러요. 설탕이나 소금처럼 녹는 물질은 용질. 이게 물에 녹잖아요. 그럼 물은 녹이는 물질이지. 맞아요? 물처럼 녹이는 물질은 뭐라고 불러요? 용매. 좋습니다. 용질을 용매에 넣어서 녹였더니 설탕물이 되었어. 이렇게 다 녹은 설탕물 합쳐진 거를 뭐라 그래요? 용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리고 용질을 용매에 넣어서 이렇게 녹이는 현상을 용해시킨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용매로 우리는 물을 제일 많이 쓸 거야. 그러나 꼭 물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설탕을 에탄올에 녹인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용매의 종류도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물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물도 우리 항상 몇 g 기준으로 볼 거야? 물 100g 기준으로 볼 거예요. 왜냐면 물이 막 많아지면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도 변하기 때문에 항상 물의 양은 100g을 기준으로 약속했다. 물 100g 정해놓고 여기에 얼마나 녹을 수 있나를 재본 거예요. 그걸 용해도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100g 딱 맞춰놨을 때 설탕 최대로 얼마 녹나, 소금 최대로 얼마 녹나, 당연히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용해도의 정의, 자, 이 용해도의 정의는 여러분 그냥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용해도는 항상, 자,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불렀죠? 용매 몇 g을 기준으로 잡았다고요? 100g, 100g. 용매 100g에 얘가 최대한 얼마나 녹을 수 있나 하거든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말해요. 용매 100g에 이 물질이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나? 이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똑같이 설탕을 녹인다고 칩시다. 똑같이 설탕을 녹인다고 쳐요. 물 100g 딱 맞춰놨어요. 자, 얘는 똑같이 물 100인데 온도가 10도씨인 물이고요. 얘는 물 100g 똑같은데
온도가 80도씨인 물이에요. A하고 B라고 합시다. 자, 내가 여기다가 설탕을 녹이려고 그래요. A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하고 B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죠. 어디에 더 많이 녹겠어요? 상식적으로. B에 더 많이 녹지 않겠어요? 따뜻할수록 잘 녹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물의 양을 똑같이 100g으로 맞춰놔도 뭐가 다르면 녹는 양이 바뀔 수도 있네. 온도가 다르면 녹는 양이 바뀔 수도 있네. 맞습니까?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을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아요. 그래서 용해도는 100g당 최대로 얼마나 녹을 수 있냐인데 이게 온도가 변하면 바뀔 수도 있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보자.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OX. X.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온도만 똑같이 통일해 놓으면 얘도 10도씨, 10도씨, 10도씨 물 100g 딱 통일해 놓고 A도 녹여보고 B도 녹여보고 C도 녹여보면 온도만 통일해 놓으면 얘네들의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했을 때 달라진다고 해서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아요.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맞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예시를 한번 해보자. 설탕이라고 치자, 설탕. 설탕을 내가 여기다 녹일 건데 여기다 녹였어. A에다. 자, A에다가 설탕을 한 스푼 넣고 두 스푼 넣고 넣었더니 최대 몇 g까지 녹았냐면 자, 15g까지 녹았다고 합시다. 15g 녹고 나서는 넣어도 더 이상 안 녹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10도씨 물에 설탕의 용해도는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10도씨 물에서 설탕의 용해도는 얼마다? 1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10도씨 물에서 설탕의 용해도는 15g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됨. 여러분, 용해도에는 단위를 떼시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10도씨 물에 최대한 몇 g이나 녹을 수 있냐? 그랬으면 15g이라고 쓰는 거지만 10도씨 물에서 설탕의 용해도가 얼마냐? 그러면 답을 뭐라고 쓰는 거야? 15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숫자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보죠. 80도씨의 물 100g에다가 80도씨 물 100g에다 설탕을 녹였어요. 자, 열심히 넣었더니 내가 50g을 넣었는데 바닥에 6g이 녹지 않고 남았다고 합시다. 80도씨 물에서 설탕의 용해도는 얼마게? 44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여러분, 6g이 안 녹고 남았다는 것은 50을 넣었지만 그 중엔 얼마만 녹았다? 44g만 녹고 6이 안 녹은 거잖아요. 그럼 80도씨 물 100g에 설탕이 최대 얼마까지 녹은 거야? 44g까지밖에 안 녹은 거죠? 그럼 용해도는 44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물이 20도씨 물인데 50g 있어요. 물 50g에 어떤 물질 X라고 합시다. 얘를 녹일 거예요. 이 물질 X를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계속 녹여봤어요. 그랬더니 20g 녹은 거예요. 자, 20도씨의 물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 40. 그렇죠. 얘 최대 몇 그램 녹았냐면 20g 녹았어요. 근데 항상 용해도는 물을 몇 그램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물이 100g 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물 50g에다가 최대 20까지 녹았으면 만약에 물이 100g이었으면 최대 얼마 녹았단 얘기야? 40 녹았단 얘기잖아요. 그럼 용해도가 40이 되는 거야. 물 50g에 제가 20이 최대 녹았으니까 물이 100g이었으면 40까지 녹았겠지? 용해도 40. 항상 물 100g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용해도는. 이해했습니까? 물이 50이면 최대 녹은 양에 곱하기 2를 해서 100g이면 얼마까지 녹나?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20도씨의 물 10g이에요. 10g. 10g의 어떤 물질 X를 녹일 수 있는 만큼 녹여봤더니 8g 녹았습니다. 자, 이 물질 X의 용해도는 얼마? 80이 되는 거죠.
물 10g에 최대 8g 녹았으면 만약에 물이 100g 있었으면 최대 얼마 녹았겠어요? 80g 녹았겠죠? 물 100g에 80 녹을 수 있어? 용해도가 80인 거예요. 항상 물 100g 기준으로 맞춰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용해도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그러면 기본적으로 따뜻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네요. 맞습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네요. 그래서 원래 이쪽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 이쪽이 용해도 녹을 수 있는 곡선을 그려보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적으로 물질은 용해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정비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할수록 용해도가 크다. 쉬운 말로 해보자. 따뜻할수록 잘 녹아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완전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A점이라고 하자. 어떤 용액이 여기 80도에서 용해도가 150이라고 한번 쳐보자. 자, 그랬는데 지금 내가 요 A점에 딱 해당하는 용액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용해도는 항상 물 100g 기준인 거 잊지 마시고 100g당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A점에 해당하는 용액을 만들어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물 몇 g에다가 100g에다가 지금 얘를 얼마나 녹여놨다? 150 녹여놨다 지금 이 소리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물 100g에 80도씨 기준 물 100g에 A가 최대 150g까지 녹을 수 있는 상황. 지금 저 A는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여놓은 거죠. 내가 만약에 저기다 A를 더 집어넣어요. 이 물질을 더 집어넣어요. 더 녹아 안 녹아? 더 안 녹죠. 지금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여놓은 상태잖아요. 우리 저렇게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여서 더 넣어도 더 녹을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땡땡 상태라고 하는데 포화 상태 좋습니다.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아서 더 넣어도 더 녹을 수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B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 B는 60도씨 기준 100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A에 해당하는 용액이 하나 있고요, B에 해당하는 용액이 하나 있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대답해 보세요. A와 B는 둘 다 포화 상태이다. OX. A와 B는 둘 다 포화 상태이다. OX. O예요. 둘 다 포화 상태 맞아요. A는 온도가 80도씨예요. 최대 15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정말 150g을 녹여놓은 거예요. 더 못 녹죠? 얘는 온도 60도예요. 최대 10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진짜 100g 딱 녹여놓은 거예요. 더 못 녹아요. 그죠? 둘 다 포화예요. 무슨 얘기죠? 그래프와 만나는 점은 다 무슨 상태? 다 포화 상태. 그래프랑 만나면 일단 포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C라는 상태가 있어요. 지금. 자, 이 C는 현재 포화예요? 아니에요? 포화가 아니죠. 원래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C는 150까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몇 g만 녹여놨어요. 100g만 녹여놨죠. 150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0밖에 안 녹여놨어요. 아직 더 녹을 수 있네요? 아직 포화가 아니죠. 우리 C처럼 아직 포화가 아닌 애를 뭐라 그래요? 불포화. 좋습니다. A와 B처럼 녹을 만큼 다 녹았어. 더 넣어도 못 녹아. 그래프랑 딱 만났어. 이런 건 포화. 얘는 아직 더 녹을 수 있어. 덜 녹았어. 이러면 불포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 C처럼 C를 지금 포화로 만들고 싶어요. 방법을 말해볼까요? C를 포화시키고 싶어. 그렇죠. 얘 지금 150 녹을 수 있는데 100밖에 안 녹여놓은 거잖아. 얼마 더 녹이면 돼요? 50g을 더 녹이면 되죠. 그러면 포화가 돼요. 자, 이게 1번 방법. 아니면 더 안 녹이고 다르게 포화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온도를! 좋아요. 자, 온도를 낮추면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서 포화가 돼버리죠.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추면 돼요? 온도를 20도씩 낮춰서 60으로 만들면 돼요. 즉, 여기서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1번, 뭐를 더 넣거나 용질을 더 넣거나, 2번, 온도를 낮추거나. 그래프랑
용지를 더 넣거나 온도를 낮춰서 어느 쪽이든 그래프랑 만나게 하면 포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 C를 온도를 쭉 낮춰가지고 온도를 쭉 낮춰가지고 60도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포화가 됐다 칩시다. 자, 이미 포화가 된 상태에서 더 낮췄어요. B점까지 왔는데 온도를 더 낮춰서 40도까지 내려버려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C에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B점까지 오면 불포화였는데 포화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못 녹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또 낮췄어요. 40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온도를 낮췄어요. B처럼 됐어요. 이 안에 용질 몇 그램 녹아 있죠? 준우, 이 안에 용질 몇 그램 녹아 있죠? 준우, 내가 지금 이 C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C 상태의 용액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온도를 낮춰서 어디까지? 그래서 지금 온도가 몇 도가 된 거죠? 자, 지금 이 안에 용질 몇 그램 녹아 있죠? 네, 온도를 낮췄다고 용질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지, 그죠? 100g 녹아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또 낮춰요. 포화인데 또 낮춰요. 자, 이제 몇 g밖에 못 녹아요? 그럼 100g 녹아 있었는데 이제 70밖에 못 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을 버려야 돼요. 100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70밖에 못 가죠. 30을 갖다 버려야 돼. 어떻게 버리게 해요? 원래 여러분 용액이라고 하면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자, 이 안에 녹아있는 설탕이나 소금 알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용액이에요. 녹아있지만 알갱이가 안 보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용액인데 이 안에 100g A씨 이 안에 100g이 녹아 있었단 말이에요. 100g이. 근데 이제는 70밖에 못 녹아요. 그럼 나머지 30을 갖다 버려야 되잖아. 갑자기 눈에 안 보이던 설탕 같은 게 여기에 막 밑에 쌓여. 눈에 안 보이던 게 밑에 막 쌓여. 도로 고체가 돼가지고 나와. 몇 g이 나오는 거야? 30이 도로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를 낮출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불포화에서 포화가 된 거예요. 근데 포화에서 온도를 더 낮춰. 이제는 이만큼이 더 이상 녹을 수가 없어. 쫓겨나야 돼. 버려야 돼. 이 30이 갑자기 눈에 안 보이다가 바닥에 이렇게 쌓인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요 30g 나온 거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한 이것,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석출되었다. 몇 g이? 30g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아요. 요걸 이해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물질의 그래프가 있는데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봅시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을 고르시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을 고르시오. 질산, 칼륨. 이유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죠. 자, 만약에 지금 현재 60도씨예요. 물 60도씨 100g이에요. 60도씨 100g. 자, 60도씨 100g에 내가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고리, 염화나트륨을 녹여봤어요.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걸 고르시오. 6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질산? 그렇죠. 60도씨에서 쭉 올렸을 때 얘는 이만큼 녹을 수 있고 이만큼 녹을 수 있고 요만큼. 아, 질산나트륨이 제일 많이 녹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0도가 아니라 80도씨의 물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걸 고르시오 그랬으면. 네, 80도씨는 여기죠? 여기서 쭉 올렸을 때 제일 많이 녹을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너무 그래프가 올라가서 중간에 끊겼죠? 제일 많이 녹을 수 있는 게 질산칼륨이 되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석출량 계산을 해볼 건데 이 석출량 계산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석출량 계산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하지 마시고
순서를 따라가세요.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도 좋아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풉시다. 자, 얘를 녹여서 몇 도로 냉각하면 몇 도 석출되어 나올 것인가, 이거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석출량을 구할 때는 1번과 2번을 찾으셔야 돼요. 자, 석출량 구할 때 찾아야 되는 1번, 현재 녹아있는 양. 이걸 찾으시고요. 그 다음 2번, 보통은 이제 현재 얼마 녹아있다, 그리고 온도를 어디까지 낮췄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온도 낮춘 후 녹을 수 있는 양. 이거는 온도를 낮춘 후예요. 자, 석출량 구할 때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1. 현재 얼마나 녹아있지? 이를 문제에서 찾아요. 그걸 찾았으면 2.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 얼마나 녹을 수 있지? 찾으신 후 두 개를 찾았으면 1 빼기 2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면 나머지만큼이 석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석출량을 구하실 때는 1번 지금 녹아있는 양 찾으세요. 2번 온도 낮추고 녹을 수 있는 양 찾으세요. 1 빼기 2를 하세요. 이러면 석출량이 나와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1번 문제부터 갈게요. 80도 C의 물 100g의 황산굴이 30을 녹인 후 20으로 냉각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1부터 찾읍시다. 현재 녹아있는 양 얼마? 현재 녹아있는 양 얼마? 문제 잘 읽어봐요. 그죠? 30g 녹였어 라고 문제에 친절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녹아있는 양은 30이에요. 자, 그 다음 뭘 찾아요? 온도를 몇 도까지 낮췄대? 20도로 낮췄을 때 녹을 수 있는 양. 자, 이건 어디서 찾아요? 이건 그래프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건 그래프에서. 자, 온도 2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 황산굴이에요. 온도 2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 이게 얼마죠? 20. 그러면 2번은 20이에요. 1 빼기 2를 하세요. 아, 10g 석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별거 아니죠? 현재 녹아있는 양 1번 찾으시고요. 녹을 수 있는 양 2번 찾으시고요. 보통 2번은 그래프를 읽어서 찾으셔야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2번은 그래프를 읽어서 찾아야 되고요. 1번은 이렇게 문제에 대놓고 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에서 찾아야 될 때도 있고, 이건 문제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2번은 무조건 거의 그래프에서 찾아요. 1번은 문제 줄 때도 있고 그래프에서 찾아야 될 때도 있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해볼게요. 1번. 현재 녹아있는 양. 자, 문제에 현재 녹아있는 양 얼마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번은 아예 30g 녹였다고 대놓고 알려줬지만 2번 보세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였다. 그만했지. 몇 그램 녹았다고 대놓고 알려주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놓고 안 알려줬을 때는 1번도 그래프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1번 그래프에서는 몇 도씨를 기준으로 찾아야 될까요? 1번 찾을 때는. 현재 녹아있는 양이니까 온도도. 현재 온도. 지금 몇 도래요? 60도. 그럼 60도 기준으로 찾아요. 누구요? 이건 질산칼륨. 자, 60도의 질산칼륨 용해도 얼마예요? 110이요. 110. 자, 그럼 여기다 110 넣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항상 이 용해도는 물 몇 그램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100g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물이 100g이었으면 110 녹았겠지만 100g이 아니잖아요. 물이 50밖에 안 돼요. 100g 있으면 110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50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안에 얼마 녹였겠어요? 준우야, 얼마 녹였겠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다시 준우야. 지금 60도씨에서 질산칼륨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이면 몇 그램 녹을 수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요? 네, 그래프에서 찾아보세요. 60도씨에서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일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자, 그럼 그게 물 몇 그램 기준? 왜 50 기준입니까? 모든 그래프는 물 100g 기준인데요. 모든 그래프는 물 100g 기준입니다, 여러분. 60도씨 물 100g에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다? 준우야, 이 그래프 자체가 물 100g 기준으로 그린 거예요.
얘 지금 60도 C에서 최대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110. 자, 물 100g이 있어야 110g 녹을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물 100g 있어야 110g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이 50g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안에 몇 g 녹아 있겠어요? 현재 녹아 있는 양 절반, 55g만 녹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아예 1번처럼 현재 몇 g 녹아 있다 대놓고 알려주면 쉬워요. 그냥 문제에 갖다 쓰면 되는데 2번처럼 몇 g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 녹였어. 이따위로 써놓으면 그래프에서 직접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에서 온도 기준으로 찾았는데 어라? 문제에 물이 100g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g당 110 녹을 수 있는 거니까 물이 50이면 녹은 양도 절반 잘라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현재 녹아있는 양 55g 찾았어요. 자, 그 다음 2번 찾아야 돼. 녹을 수 있는 양.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를 낮추고 나서 보는 거죠? 온도 몇 도까지 낮아졌어? 몇 도까지 낮아졌어? 40도. 그럼 40도에서 다시 그래프 읽어요. 자, 40, 여기가 40이에요. 질산 칼륨 40도에서 용해도 얼마? 63이죠. 여기에 원래 63g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물 몇 g 기준이라고요? 아니라니까. 봐봐. 우리의 용해도는 항상 물 몇 g 기준으로 그린 그래프라고요? 물 100g에 63 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100이 아니잖아요. 50이잖아요. 그럼 물 100에 63 녹을 수 있으니까 물이 50g 있으면 최대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63의 절반인 31.5g이 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1번에서 2번을 빼야 석출량이 나온다고요. 물이 100이 아닐 때는요, 그래프에서 갖고 온 용해도를 다 반씩 잘라줘야 돼요. 이해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요 110g에서 요 63g을 빼고 나서 거기다가 2를 나누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녹을 수 있는 양도 반 자르고, 물이 50이니까. 녹아 있는 양도 반 자르고 녹을 수 있는 양도 반 잘라서 직접 계산하세요. 나중에 이거 계산한 다음에 자르면 틀리는 경우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빼면 얼마예요? 23.5g 석출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항상 이 순서로 넣어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문제에 물이 100g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요. 모든 그래프에 있는 숫자는 다 물 몇 g 기준으로 나온 숫자야? 100g 기준으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숫자 찾으신 후 문제가 100g이 아니면 여기 맞춰서 여러분 잘라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확인했어요? 자, 이번에 3번. 이거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1번 뭐 찾으랬죠? 현재 녹아있는 양. 그럼 현재 녹아있는 양 얼마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80도 C의 질산 나트륨 포화 수용액 125g이래요. 여러분, 이 포화 수용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요. 포화 수용액으로 나오는 문제. 여러분, 포화 수용액이 125g이라는 게 이 안에 물이 몇 g이고 질산 나트륨이 몇 g인지 모르지만 합쳐서 125g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지금 질산 나트륨이 저 안에 몇 g이나 녹아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물이랑 질산 나트륨 합쳐서 125g인 거지 질산 나트륨이 몇 g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 뭐. 자, 그래프 몇 도 기준? 80도 기준입니다. 그럼 질산 나트륨 80도 기준 그래프 찾아봐요. 80도에서 질산 나트륨 40이요? 아닌디? 여긴데 여기? 80도에서 여긴데? 얼마에 몇 g이에요 지금? 150까지 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물 100g당 질산 나트륨이 150 녹는다는 얘기죠. 합치면 수용액 몇 g이 나오는 거예요? 250g이 되는 거예요. 이 합친 질량하고 얘를 비교해 보세요. 250에 절반이네요. 여러분, 물 100에 질산 나트륨 150 녹여서 포화시키면 총 질량 250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의 포화 수용액은 125g. 이거의 반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물도 절반, 녹아있는 용질도 절반이란 얘기예요. 즉, 물 이 안에 몇 그램? 50g에 질산 나트륨 몇 그램 녹아있는 거예요? 150의 절반인 75g. 그렇죠? 녹아있는 거 75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포화 수용액은 제일 까다로워요. 포화 수용액은
물하고 용질 합쳐서 이만큼이란 얘기인데 중요한 건 저 안에 물 몇 용질 몇인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물 100g이라고 치고 온도에서 찾아요. 물 100g이라 치고 150 녹아 있으면 합쳐서 250이어야 되는데 어머 150, 125밖에 안 된다고? 절반이네? 그럼 물도 절반, 얘도 절반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어쨌든 1번 찾았어요. 그 다음 2번 뭐 찾아야 해요? 녹을 수 있는 양, 녹을 수 있는 양 몇 도 기준? 0도 기준. 온도 낮아진 거에서 찾는 거잖아. 2번은. 1번은 원래 온도에서 찾는 거고 2번은 낮춘 온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0도의 용해도 다시 찾아요. 일단 0도. 누구죠? 질산? 나트륨. 그러면 질산 나트륨 0도에서 용해도 얼마예요? 70이네요. 70. 자, 0도 기준 용해도 70이에요. 중요한 건 물이 100g 맞아요, 지금? 지금 물 50g이에요. 그럼 0도에서 용해도가 70인데 이거 물 몇 g일 때 70 녹을 수 있는 거예요? 100g일 때 70 녹는 거예요. 지금 물이 50이니까 얘도 반 잘라서 얼마? 35밖에 못 넣는 거예요. 이래서 이 빼요. 그러면 이게 석출량. 40g 석출. 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석출량 문제를 풀 때 기본은 이거예요. 1. 현재 녹아있는 양. 이거는 현재 온도 기준으로 찾아요. 2. 녹을 수 있는 양. 이건 낮춘 온도 기준으로 찾아요. 일단 찾아 놓으시고 물이 100g이 아니다? 그러면 용해도도 다 반씩 잘라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2를 빼요. 오케이? 이게 용해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용해도 문제 저랑 연습 좀 해볼 거거든요. 책 잠깐 펴볼까요? 책 2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21페이지. 여러분 유제 1번 저랑 보죠. 유제 1번. 70도씨 물 100g. 자, 여러분 무조건 1번, 2번 골라서 1 빼기 2 하시는 거예요. 1은 현재 녹아있는 양. 여러분 문제 잘 읽어보세요. 현재 녹아있는 양 문제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현재 몇 그램 녹였다?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찾아야 돼요. 몇 도씨 기준? 현재 온도 기준. 자, 70도씨 그래프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는 거군요. 70도씨에서 최대 얼마 녹을 수 있어요? 60. 그럼 얘 지금 얼마 녹였다? 60을 녹였다. 맞아요? 물 100g인 거 확인하시고 맞아요. 물 100g이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물이 100이 아니었으면 얘를 자르거나 해야 되지만 물이 100이니까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찾아야 돼요. 녹을 수 있는 양. 녹을 수 있는 양은 몇 도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낮춘 온도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자, 50도, 50도, 5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 얼마? 35. 그러면 원래 5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 35인데 물이 100g이었죠? 그럼 그대로 35. 물이 100이 아니면 이걸 자르든가 해야 되고요. 물이 100이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 빼요. 됐습니까? 얼마 석출? 25g 석출 2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떻게 푸는지? 그럼 여러분 다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유제 2번 갑니다. 1번, 2번. 현재 녹아있는 양. 문제 읽어봐요. 현재 녹아있는 양 있나 없나? 얼마야? 현재 60 녹였다고 아예 대놓고 알려줬으니까 얘는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나와 있으면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안 나와 있을 때만 찾는 거예요. 자, 2번. 녹을 수 있는 양. 얘 몇 도 기준으로 찾아요? 낮춘 온도, 낮춘 온도. 얼마? 이만큼. 자, 20도 어디 갔어요? 20도에서 찾아요. 20도에 용해도 20 찾으셔갖고 일단 20도에서 20인 걸 찾았어요. 자, 그리고 그대로 넣을 건지 아닌지 뭘로 봐? 이걸 봐야 돼요. 물 100이면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물이 100이 아니네요? 200이네요? 그럼 얘 어떻게 해서 넣어야 돼요? 그렇죠. 2배로 들려. 물 100이면 20 그대로 넣고요. 물이 200이면 얘도 똑같이 2배 해서. 물이 50이면 반 잘라서.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물 100g 기준이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 빼요. 얼마 석출?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니 20도씨에서 물 100g 기준 20g 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물이 10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이 2배니까 얘도 2배에서 넣어줘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60g 녹였다고 알려줬잖아요.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는 문제. 60 녹였다? 끝! 녹였다고 했는데 뭐. 아니요. 내가 60을 녹였다고 알려줬으면 그냥 6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해도가 60인데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 녹였다. 이랬으면 2배를 해야 되지만 용해도에 관계없이 내가 찐으로 60을 녹였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실제로 녹인 양은 바꾸면 안 돼요. 60을 그냥 녹였대는데 이거 2배 하면 안 되죠. 내가 진짜 녹인 게 60이라고 문제에 콕 집어 알려줬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용해도는 늘려야 돼요. 이건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 자, 1하고 2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짜증난다 그랬죠. 포화용액 67.5. 포화용액이면 물이 얼마고 용질이 얼마인지 안 가르쳐줘 놓고 합친 양만 지금 알려준 거예요. 합쳐서 67.5g이다. 그냥 이렇게만 알려준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그냥 물이 100g이라 쳐요. 100g이라 치고 현재 녹아있는 양 찾아요. 자, 현재 몇 도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1번은 50도 기준으로 찾아요. 50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50에서 35. 그럼 여러분, 물이 만약에 100g 어디 갔니? 물이 100g 기준이었으면 얘 35g 녹아있겠죠. 포화시켰다 그랬으니까. 그럼 합쳐서 몇 g 나와야 돼요? 135g.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제로 몇 g인가? 135에 절반 아니에요? 그럼 얘네도 다 절반씩 들어있는 거야. 물 몇 g밖에 없는 거예요. 50g. 용질 17.5g. 이렇게 녹아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녹아있는 양 1번이에요. 27.5가. 이해됐어요? 포화 용액으로 줘버리면 저 안에 물 몇 용질 몇인지 안 가르쳐준 거다. 그런 경우는 그냥 물 100으로 잡고 물이 100이면 얘가 얼마 포화지 해서 더해보고 포화용액이랑 몇 배 차이 나는지 비교해보세요. 절반이야? 다 절반씩 들어있는 거구나. 자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찾아요. 2번 녹을 수 있는 양 몇 도 기준으로 찾아요? 20도. 참 20도 용해도 얼마죠? 아이고 20에 2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도에 20이지만 이 20은 항상 물이 100 기준이고요. 지금 물이 100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반 잘라요. 절반. 이렇게 되는 거야. 빼요. 아하, 석출량 7.5g. 이렇게. 좋아요. 요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체 용해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석출량 열심히 계산한 거는 다 고체의 용해도고요. 고체의 용해도. 기체도 용해도가 있어요. 고체만 물에 녹는 게 아니라 기체도 물에 녹아요. 여러분이 콜라를 사서 마시면 목에서 톡톡톡톡 쏴요. 그 톡톡톡 쏘는 놈의 정체는? 톡톡 쏘는 놈의 정체는? 이산화탄소. 콜라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예요. 기체도 녹을 수 있구나. 자, 근데 우리 고체는 잘 보시면 그래프가 뭐 기울기가 가파른 애도 있고 좀 완만한 애도 있지만 어쨌든 온도가 높아질수록 잘 녹는 건 다 비슷하죠. 정도가 다른 거지 얼마나 잘 녹냐 이 기울기가 다른 거지 어쨌든 따뜻해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잘 녹잖아요. 고체는. 자, 기체는 반대예요. 기체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따뜻할수록 잘 안 녹아요. 여러분, 시원한 콜라와 방구석에 따뜻하게 보관해 놓은 콜라를 2개 따서 마신다고 쳐요. 누가 탄산이 세죠? 시원한 거. 이건 무슨 얘기냐? 아! 시원한 콜라가 안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 있구나. 고체는 따뜻해야 잘 녹지만요. 기체는 차가워야 잘 녹아요. 다시. 고체는 따뜻할수록 잘 녹아요. 기체는 차가울수록 잘 녹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얼음물 실온이 몇 도죠? 실온이? 25도씨를 말합니다. 얼음물, 실온의 물, 50도의 물 우리 3개만 비교해보자. 뚜껑 열고 닫고는 일단 빼고 셋 중에 가장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 물은 누구? 얼음물. 기체는 따뜻해야, 아니 시원해야 잘 녹아요. 만약에 내가 물어본 게 기체가 아니라 자, 셋 중에 설탕이 가장 잘 녹는 물 이랬으면 설탕은 어디 가장 잘 녹아요? 50도씨. 고체는 따뜻해야 잘 녹아요. 근데 기체는 반대예요. 차가워야 잘 녹아요. 이 이산화탄소는 여기 얼음물에 제일 잘 녹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같은 얼음물이어도 뚜껑을 연 애가 있고 닫은 애가 있어요. 똑같은 콜라예요. 하나는 뚜껑을 열어놨고요. 하나는 잘 닫아놨어요. 다음날 따라서 마셔봐요. 누가 탄산이 많아요? 닫아놓은 애. 이 뚜껑 열고 닫고는 무슨 차이게요? 자, 한 단어로 표현해볼까요? 증발 아닙니다. 원래 기체인데 기체로 그대로 날아가는 건 증발이라 하지 않죠. 이 뚜껑을 열고 닫는 것은 압력의 차이예요, 여러분. 뚜껑을 닫아놓은 애는 압력이 높은 거. 뚜껑을 열어놓은 애는 압력이 낮은 거. 자, 기체는 압력이 어떨수록 잘 녹는다? 높을수록. 뚜껑 닫아놓은 애가 더 탄산이 세잖아요. 뚜껑을 닫아야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다. 즉 압력이 어때야? 커야, 높아야 잘 녹는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조건이 나와요. 기체는 언제 더 잘 녹냐? 온도는 어때야 되고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기체예요.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 돼. 압력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이럴수록 기체는 잘 녹아. 쉽게 말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이럴수록 높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어려우면 콜라를 생각하세요. 언제 더 탄산이 세지? 따뜻할 때, 시원할 때, 시원할 때. 뚜껑 열었을 때, 닫았을 때, 닫았을 때. 아,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아야 기체가 잘 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A, B, C, D, E, F 6개의 시험관이 있어요. 골라볼래요? 이 중에? 누가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녹아 있게요? 제일 많이 녹은 시험관 하나 골라봅시다. 누구? 그렇죠, 얘. 왜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쓸 거예요? 서술형이다. B가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아서 기체가 잘 녹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온도, 압력을 다 써줘야 돼요, 기체는. 이 고체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 따뜻해야 잘 녹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체는요,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안 배운 이유가 고체는 압력하고는 용해도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얘네는 온도에만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은 따로 안 배웠는데 기체는 온도, 압력이 다 상관이 있어. 그래서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아야 잘 녹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자,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이 중에서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관은 누구? 기포가 많이 나온다? 이 기포가 많이 나온다는 게 이산화탄소가 잘 녹았다는 얘기일까? 잘 안 녹았다는 얘기일까? 안 녹았다. 기포가 나온다는 건 아까 전에 얘네가 못 녹고 석출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녹고 석출. 안에 녹아 있을 수가 없어서 기포로 쫓겨나는 거예요. 못 녹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대답해보자. 이 중에 가장 기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관은 누구? 그렇죠.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이는 온도가 높고 압력은 낮아서 기체의 용해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하였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기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잘 녹았다, 안 녹았다? 기포가 많이 나온다, 잘 안 녹았다예요.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기포가 많이 나온다는 건 잘 못 녹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그래서 E가 되고요. 이유, 온도는 높고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압력은 낮아서 기체는 기체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냥 용해도라고만 쓰지 말고 기체의 용해도 꼭 붙여주셔야 돼요.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 작다? 잘 안 녹는 거니까 용해도가 작아서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온도는 높고 압력은 낮아서 기체가 잘 안 녹으니까 기포가 많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거꾸로 기포가 제일 안 나오는 시험관도 찾을 수 있겠죠? 그건 제일 잘 녹는 애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였니?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시험관들 중에 우리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하고도 상관이 있고 압력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온도와 용해도가 무슨 관계인가?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다고? 아,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다? 이 중에 온도와 용해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누구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온도와 용해도.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다를 비교하고 싶어. 시험관 누구누구를 비교해야 좋을까? 누구? 아니, 기호로 대답해봐요. B랑 F. B, F? A랑 F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뚜껑 열어요. 그죠? 뚜껑이 다르죠, 여러분. 내가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온도랑 용해도를 비교하고 싶으면 온도 높은 애 낮은 애 대신 압력은 똑같이 맞춰놓고 비교를 해야지. 압력도 바꿔놓고 온도도 바꿔놓으면 비교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온도와 용해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B, D도 낄 수 있어요. BDF. 압력은 똑같으면서 온도만 다른 애들. 아니면 아예 AC 이렇게 하든가 다 열든가 다 닫든가 압력을 모두 통일시켜놔야 온도랑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압력과 용해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고 싶어요. 누구누구 비교하면 좋을까? 압력과 용해도. 압력과 용해도.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되죠. 어떤 애들을 비교하면 좋아요? EF를 비교하든가 CD를 비교하든가 AB를 비교하든가, 그죠? 온도는 똑같이 맞춰놓고 압력을 다르게 하는 애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내가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맞춰놔야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비교가 되는 거지, 제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온도와 용해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누구. 온도는 바꿔주고 압력은 똑같이 유지하는 ACE를 비교하든가 아니면 BDF를 비교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압력과 용해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럼 온도는 통일해주고 압력을 바꿔야죠. AB를 비교하든가 CD를 비교하든가 EF를 비교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얘를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얘를 뺀 나머지는 똑같이 맞춰줘야 제대로 된 비교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커진다. 자, 그러면 이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 압력 사이의 관계를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아니 너무 간단하게는 콜라만 생각해도요. 콜라 뚜껑을 딱 따는 순간 기포가 칙 올라오는 거 알죠? 뚜껑 따는 순간 왜 올라가요? 온도예요? 뚜껑 따는 순간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 압력이죠, 압력. 뚜껑을 따는 순간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면서 기체 용해도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기포가 나오는 거죠. 잘 못 녹아야 나오는 게 기포라 그랬어요. 잘 못 녹을 때 나오는 게 기포예요. 알겠어요? 용해도가 낮을 때 나오는 게 기포.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또 이 관계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콜라 뚜껑을 땄더니 기포가 나온다. 이거는 압력이 변해서 나오는 거고, 온도하고 용해도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그 더운 여름날에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얘네가 이렇게 입을 뻐끔뻐끔뻐끔 해요. 왜 더운 여름날 물고기가 수면 밖에서 입을 뻐끔댈까요? 자, 원래 물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근데 더운 여름날에는 산소의 용해도가 커져 작아져. 더워.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져. 그럼 물 안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많아 적어? 적어. 산소 모자라. 밖에 나와서 숨 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더운 여름날 물고기가 밖에 나와 뻐끔뻐끔, 이건 뭐냐? 온도가 높아서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 갖고 산소가 모자라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전에 콜라 뚜껑 땄을 때 기포 나오는 건 압력이 낮아져서 용해도가 낮아지는 거고.
이게 온도와 용해도인지 압력과 용해도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수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잠수병. 깊은 물속에 잠수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잠수가 물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깊은 물은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러면 이 잠수부도 지금 높은 압력을 받고 있어요. 자, 잠수부 몸속의 기체 용해도는 지금 커요? 작아요?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의 피 속에도 기체가 녹아 있습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깊은 물 속에 있으니까 지금 압력이 높단 말이지. 그러면 기체 용해도가 커서 이 잠수부의 피 속에도 기체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면 위로 갑자기 빠르게 빡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압력이 갑자기 빡 낮아져요. 그럼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겠죠? 우리 콜라 뚜껑을 따면 용해도가 낮아져서 기포가 쫙 나오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오면 콜라 뚜껑 딴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사람 피 속에서 기포가 막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핏줄 속에 기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피 속에는 기포가 있으면 되게요? 안 되게 해요? 안 돼요. 주사 맞을 때 주사약을 이렇게 넣고 주사약을 넣고 바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조금 주사약 눌러서 찍 버리고 주사 맞는 거 알아요? 주사약 넣자마자 바로 주사 꽂지 않아요. 얘를 눌러가지고 주사약을 조금 찍 버리고 나서 주사 꽂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라도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우리 피 속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들어가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확 낮아지면서 콜라 뚜껑 빵 거랑 같은 상황이 돼서 피 속에 기포가 뻥 그러면 피 속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생겨서 혈관을 막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잠수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야 되냐? 천천히 조금 올라와서 적응하고 조금 올라와서 적응하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기체의 용해도와 뭐 사이? 압력 사이의 관계 때문에. 압력이 갑자기 낮아져서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면 기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 이해했습니까? 뭐 요렇게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용해도예요. 용해도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한 페이지만 더 할 거예요. 2페이지까지만. 여기까지 제가 모의고사 냈어요. 순물질과 혼합물까지. 요거는 빈칸만 채우면 돼요. 자,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걸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설탕물 한 가지 물질입니까, 이거? 안에 설탕하고 물이 섞인 거니까 최소 2가지잖아요. 이런 건 순물질이라 해, 안 해? 안 해요. 딱 순수하게 한 종류로만 돼 있는 물이면 물만, 설탕이면 설탕만, 아니면 뭐 순금덩어리 이 안에 금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딱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순물질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순물질 찾아보자. 물. 근데 아무것도 안 섞인 물이어야 되죠. 딱 물만 있을 때 순물질이고요. 또 뭐 있을까요? 순금 얘기했어요. 제가 순금, 금, 순수하게 금만 있는 또. 만약에 순금이 아니고 막 18K 금이야. 18K 금이면 금에다가 뭘 좀 섞은 거예요. 그럼 이건 순수한 순물질이 아니야. 아니에요. 자, 또 순물질에 뭐 있습니까? 되게 많죠. 뭐라고? 철? 철 좋아요. 철덩어리 안에는 철만 있겠죠? 다른 거 안 섞이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한 종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만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물질의 특성, 물에 녹는 점 재보고 끓는 점 재보고 밀도 재보고 일정하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한 종류씩만 있으니까 지 특성 딱 정해진 대로. 문제는 섞인 애들입니다. 아까처럼 설탕과 물이 섞여서 설탕물, 혹은 금에다가 은을 녹여서 섞었어요. 이렇게 합금. 자, 얘네들은 여러 가지가 섞였죠. 뭐라 그럴까요? 혼합물. 그럼 이렇게 섞여있는 혼합물에 뭐 설탕물, 소금물은 당연히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콜라도 콜라 순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콜라 안에는 물도 있고 설탕도 들었고, 그죠? 이산화탄소도 녹아있고 순물질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섞여있죠? 콜라. 그 다음 뭐 공기도 마찬가지. 여기 공기 안에 이거 순수한 물질이에요? 무슨 기체 있어요 이 안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막 질소도 있고 그잖아. 여러 가지 섞여 있죠. 이런 게 혼합물이에요. 아니면
아니면 뭐 흙탕물도 그래요. 흙하고 물이 섞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암석이 뭐야? 돌. 여러분 돌이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어요? 돌멩이 길 가다 집어서 주스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광물들이 섞인 거란 말이에요. 응? 광물도 종류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다 혼합물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성분 물질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설탕하고 물을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이 설탕물은 물의 성질과 설탕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물하고 설탕을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면 물과 설탕의 성질은 싹 없어지고 설탕물이라는 완전 새로운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물 싹 증발시키고 설탕만 남기면 다시 설탕이에요. 먹으면 맛도 그대로 달달하고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섞는다고 성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섞어도 그냥 설탕은 설탕, 물은 물이에요. 그냥 섞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대신 자기의 성질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질의 특성이 자, 물하고 설탕물하고 끓는 점 똑같이 유지될까요? 물 100도에서 끓는데 이걸 설탕물을 만들어 놓으면 설탕물도 100도에서 끓을까? 아니라는 거죠. 물하고 설탕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되 물질의 특성은 바뀌어버려요. 끓는 점도 바뀌고 밀도도 바뀌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물하고 설탕을 섞었어요. 설탕물이에요. 원래 물은 끓는 점이 100도지. 100도에서 끓죠. 섞어놓으면 끓는 점이 100도보다 올라가게 내려가게? 내려가요? 설탕물,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올라가요. 얘네들은 섞어놓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설탕이나 소금을 더 많이 넣어.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끓는 점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요. 설탕의 성질, 물의 성질은 없어지는 건 아니되 섞어놓으면 물질의 특성은 바뀐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근데 혼합물도 다시 종류가 두 종류 있어요. 얘 보시면 설탕물, 소금물 같은 게 딱 이런 거예요. 내가 설탕물을 탔어요. 그리고 이걸 마신다고 칩시다. 자, 여기는 조금 더 달고 이쪽은 조금 덜 달고 막 이럽니까? 여러분이 콜라가 대표적인 설탕물 아니에요? 콜라를 마시면 윗부분은 더 달고 아래는 덜 달고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어디나 맛이 똑같잖아요. 이게 왜 그러게요? 고르게 섞여 있어서. 혼합물 중에서도 이렇게 어디나 고르게 섞여 있으면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어디나 고르게 섞여 있어서 어디나 비율이 똑같은.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게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균일 혼합물의 예시를 들어보면 뭐 탄산음료 같은 거, 콜라나 사이다도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공기도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에요. 보통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가 뭐 78%, 산소가 21%. 아니 이게 다른 나라 가면 비율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전 지구상에서 똑같아요. 그죠? 이런 게 균일 혼합물이란 말이죠. 근데 얘 좀 보세요. 이거 흙탕물이거든요. 흙이 밑에 가라앉았어요. 그럼 여기하고 지금 비율이 똑같이 섞여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돼요. 똑같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어디는 좀 많이 몰려있고 어디는 좀 덜 있고 이런 식으로.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흙탕물도 있지만 암석. 돌이 만들어지는데 균일하게 섞여서 만들어지진 않아. 돌은 지멋대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는 뭐가 많이 몰려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불균일 혼합물로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우유예요.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되는 게 선생님 우유는 어디나 맛이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유 안에 어디는 단백질이 더 많이 뭉쳐있고 어딘 지방이 좀 뭉쳐있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져 있어요. 우리가 마실 땐 잘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균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우유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불균일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자, 하나는 물이고요. 하나는 소금물 끓인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물에 끓는 점 그래프게요? 당연히 이게 물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 100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 변화. 액에서 기로 끓고 있는 거잖아. 근데 A는 뭐야? 일단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높아요. 그리고 웃긴 거 봐봐. 끓는 중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 누구 그래프게? 이게 소금물 그래프예요. 혼합물은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
섞어놓으면 물 같은 순물질은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소금물처럼 섞어놓은 물질은 상태 변화하면서도 온도가 계속 변해요. 그래프 보면 누가 순물질이고 혼합물인지 구분하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유. 자, 두 가지 이유. 1. 왜 물보다 소금물이 끓는 온도가 높을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혼합물인데 좀 더 정확하게. 왜 혼합물은 특히나 이제 물과 소금처럼 액체 고체 혼합물 특징이래요. 액체랑 고체를 섞어 놓으면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 물이 끓는 걸 방해합니다. 소금을 타면요, 소금이 물이 끓는 걸 방해해서 끓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왜 끓으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상태 변화하는 중에 왜 온도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소금물을 끓이면 물이 액체가 돼서 기체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소금도 같이 날아가요? 아니요. 소금은 그대로 있고 물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소금물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진해지는 거지.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가 진해져요. 농도가 진해지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 저 진한 소금물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혼합물은 끓는 온도도 순물질보다 높고 끓을 때도 온도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얘가 순물질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느 점 그래프예요? 물, 소금물 안 가르쳐줬어도 알겠다. 일단 온도가 0도가 되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얘가 물이고, 자, 소금물 보세요. 어느 점이 순수한 물보다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일단 낮아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거기다 어는 중에도 온도 계속 내려가는 거 보여요? 똑같아요. 혼합물은 특히나 이제 물과 소금처럼 고체 액체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낮은 온도에서 얼고. 됐습니까? 거기다가 끓거나 얼을 때도 온도가 계속 바뀌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이유가 뭐냐면 왜 소금물이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낮은 온도에서 어냐? 소금이 뭘 한다고? 방해를 해요. 소금이 물이 끓거나 어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 더 올라가고 어는 점 더 내려가고.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이렇게 물보다 소금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 요거 이용하는 예,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계란이나 국수 삶을 때 맹물에 안 삶고 물에다가 소금 좀 타서 삶는 거 알아요? 왜 소금물에 삶게 해요? 그죠? 물에 끓는 점이 올라가서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빨리 삶아져요. 계란 삶을 때 소금 넣는 거.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는 거예요? 스프부터 넣는 거예요? 뭐부터 넣어야 좋겠어요? 나도 면부터 넣는데 이걸 이용해서 설명해봐요. 스프부터 넣어야 물이 소금물이 되면서 스프 안에 소금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소금물이 되면서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라면이 더 빨리 익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라면 끓일 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끓는 점이 그럼 몇 도나 올라가냐, 막 5도 10도 이렇게 0점 몇 도 올라가요. 사실 큰 차이 없는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넣어라.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스프를 넣어야 끓는 점이 올라가서 라면이 빨리 익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걸 이용하는 예시 한번.
물보다 소금물이 낮은 온도에서 얼어. 여러분 겨울에 길이 얼면 뭐 뿌리죠? 제설제. 그 제설제가 성분이 뭐게요? 염화칼슘. 소금이랑 비슷해요, 사실.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소금이랑 비슷한 느낌. 그러면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요. 어느 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점이 내려가면 잘 언다, 안 언다? 안 언다. 그렇죠. 얼음이 얼면 위험하잖아요. 안 얼게 하고 싶어요. 제설제를 뿌리면 어느 점이 낮아져서 쉽게 얼지 않는 거예요. 즉 어느 점을 낮추는 걸 이용하는 예 빙판길에 아니면 눈 오면 이렇게 쓸게요. 눈이 오면 얼지 않게 제설제를 뿌린다. 어느 점이 낮아져서 잘 얼지 않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에 날이 추워요. 강물은 얼어도 바닷물 어는 거 봤어요? 안 얼어요. 바닷물 왜 안 얼게 해요? 그죠? 소금물이라서. 소금물이라서 맹물보다 어느 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안 얼어요. 강물은 얼어도 바닷물을 안 어는 거. 그것도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자동차의 부동액 알아요? 부동액? 자동차 부동액이 뭐게요? 그 자동차 엔진에는 엔진이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진이 너무 뜨거우면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엔진이 녹으면 안 되니까 그 엔진 바깥쪽에 엔진을 식혀주는 물이 있어요. 냉각수. 근데 겨울이 되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잖니? 이 냉각수가 얼 수가 있어요. 냉각수가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냉각수 얼지 말라고 거기다 부동액이라는 걸 넣어요. 그럼 얘 어는 점이 0도보다 낮아져서 겨울에 영하로 떨어져도 냉각수가 얼지 않아요. 자동차 냉각수에 부동액 넣는 거. 이 부동액이란 말 자체가 동이 뭐야? 언다는 뜻이죠. 겨울 동이기도 한데 얼동. 그래서 얼지 않게 만드는 액이에요. 예를 들면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끓는 점이래. 어느 점이 낮아져갖고 영하로 내려가도 냉각수가 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다 어느 점 낮아지는 걸 이용하는 예시. 그래서 얘네는 그래프를 보고 누가 물 그래프고 누가 소금물 그래프인지 구분하시는 거, 그리고 이거 실생활에 어디에 이용하는지 구분하시는 거,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다 고체, 액체 혼합물일 때는 이렇고, 사실 우리 이제 잠깐 교재로 가볼까요? 교재로 가보시면 26페이지 볼래요? 26페이지. 26페이지에 여기 맨 밑에 그래프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2개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물하고 소금물 끓일 때랑 얼릴 때 그래프 다른 거. 요건 했잖아요. 자, 3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학습지에서 지금 못 본 건데, 물하고 소금물은 고체, 액체를 섞은 혼합물이라면 요거 3번째 그래프는 고체와 고체를 섞은 혼합물이에요, 여러분. 나프탈렌과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프탈렌 원래 고체, 파라다이 클로로벤젠 원래 고체예요. 자, 내가 나프탈렌을 가열해서 녹인다고 칩시다. 쭉 온도 올라가다가 어디서 녹냐면 80도 좀 넘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한 80 몇 도 되는 거죠, 얘는 원래.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라는 애는 녹이면 여기 보시면 녹는 점이 한 50 몇 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 나프탈렌은 한 80 몇 도, 파라다이 클로로벤젠 한 50 몇 도에서 녹는 물질이에요. 원래 녹는 점이. 근데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을 섞었어요. 섞어서 같이 녹였더니 지금 어떻게 됐는지 봐봐요. 섞어서 같이 녹였더니 녹는 온도가 한 40도 정도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물하고 소금물은 섞으면 끓는 점이 올라가잖아요. 고체랑 고체는 오히려 섞으면 녹는 점이 떨어져요. 고체는 섞어서 녹이면 오히려 더 잘 녹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소금물처럼 고체와 액체는 섞으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근데 고체와 고체는 섞으면 녹는 점이 내려가요. 따로따로 녹일 때보다 오히려 더 잘 녹아요. 그러면 고체끼리는 오히려 섞으면 잘 녹아? 그럼 고체 따로 녹일 때는 잘 안 녹았는데
섞어서 녹이면 쉽게 녹일 수 있구나. 자, 이걸 이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고체 섞어서 쉽게 녹이는 거. 땜납이 뭐냐면 납땜 알아요? 회로가 끊어졌을 때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납땜. 요 납땜할 때 녹이는 그 납이 땜납이라는 납이 있어요. 내가 회로가 끊어져서 얘를 다시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이 땜납을 인두로 지져요. 이 인두 되게 뜨겁거든요. 인두로 지지면 얘가 녹아가지고 방울로 똑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끊어진 데를 연결해 주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땜납이 겁나 안 녹는다고 칩시다. 하루 종일 녹이고 앉아있어? 빨리 녹아야 납땜을 끝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땜납은 잘 녹으라고 녹는 점을 낮춰야 돼요. 순수한 납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납 말고 다른 거 여러 개를 섞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납과 주석이라는 걸 섞어서 잘 녹는 점을 낮춰놨어. 이게 땜납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고체인데 잘 녹이고 싶어. 이럴 때 여러 개를 섞으면 돼요. 고체는 섞으면 녹는 점이 낮아지니까. 또 퓨즈. 여러분 퓨즈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콘센트는 여러 군데 있어요. 방마다. 그치만 실제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선은 하나예요. 하나. 메인 전선 하나에 이걸 여러 개로 나눠서 이 방에도 저 방에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전기를 너무 동시에 많이 쓰면 메인 전선의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 열이 발생을 해. 그래서 전선이 녹아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전선이 녹아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나요, 불. 이게 누전이에요. 근데 너무 전류가 많이 흘러서 얘가 불나기 전에 여기에 퓨즈라는 걸 중간에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퓨즈. 너무 이상하게 생겼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퓨즈가 이렇게 하나 중간에 하나 설치를 해서 얘는 일부러 납과 주석을 섞은 걸로 만들어놨어. 여기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 불나기 전에 얘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녹아 안 녹아? 얘는 지금 고체와 고체를 섞은 거잖아요. 쉽게 녹아 안 녹아? 그러면 불나기 전에 얘가 먼저 녹아서 끊어져가지고 전기를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불이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전류가 많이 흘러서 불날까봐 잘 녹는 애를 중간에 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불나기 전에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불이 안 나요. 이런 걸 퓨즈라고 합니다. 잘 녹아야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금방 녹아야 불나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소금물처럼 고체, 액체를 섞었을 때는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느 점은 내려가지만, 고체를 섞었을 때는 오히려 녹는 점이 내려가서 더 잘 녹더라. 얘네들 어디에 이용하는지 예시까지 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리고 요거. 원래 달걀을 물에 넣으면 달걀이 밑에 가라앉거든요. 근데 지금 소금을 녹였더니 달걀이 떴어요. 왜 떴게요? 소금물은 물보다 밀도가 커서, 굿. 소금을 넣으면 순수한 물보다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달걀이 떴어요. 자, 내가 달걀을 물에 넣었더니 이렇게 가라앉았잖아요. 소금을 한 스푼 넣었어요. 근데 안 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띄우고 싶어. 근데 안 떠. 소금 더 넣어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더 올라가요. 넣다 보면 어느 순간 달걀이 떠오릅니다. 달걀보다 이제 소금물의 밀도가 커진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순수한 물하고 저렇게 소금물, 혼합물은 밀도도 다르구나. 물질의 특성이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이 되면 물질의 특성이 변할 수도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밀도도 변하죠. 끓는 점, 어는 점도 변하죠. 녹는 점도 변하죠. 여러 개를 섞으면 물질의 특성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개 섞어 놓으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괜찮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딱
다음 주에 볼 모의고사도 여기까지 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풀어보실래요? 27페이지.